여기서 물량이 싸게 엄청 많이 나오네. 네. 사야지 하면서 돈이 확 몰려가면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채권발 증시 조절이 조금 있을 수 있다. 다만 이거는 조정일 것이다.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 자체도 빅테크가 비싸다고 얘기하면서도 빅테크를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AI 기대감이 살아있다. 투자자라면 그 전에 좀 더 장기 관점에서 지금 내가 보유했을 때 보유 가치가 있냐 없냐를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보유 가치 있는 종목이 여전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조정이 좀 오면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이보입니다. 자, 저는 아침 저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 하루에 7, 8시간을 라이브를 하면서 또 제가 미국장, 한국장 개인 투자를 모두 하고 있는 실전 투자자이자 방송 괴물 테이보입니다. 와. 아유, 근데 저 테이버님 처음 뵀을 때 제가 구독자 2만인가 3만인가 그때 만나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10만. 네, 10만 찍었죠. 와, 그럼 실버 버튼이 이제 오시는 거네요. 네, 이제 뭐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네, 신청 뜨면은 해야죠. 네. 와, 근데 거기까지 이렇게 오시는데 하루에 7시간, 8시간을 방송을 거의 꾸준히 매일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와, 그 꾸준함의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방송하는 제일 큰 이유는, 방송을 하다 보면은 저도 배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소통하면서 제가 판단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같이 읽을 수 있고, 그리고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고수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는 나도 동의한다. 네. 그건 틀렸다. 라고 또 지적도 해주시고, 그리고는 제가 모르던 종목도 가끔씩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종목 어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부터 공부를 또 하죠. 그러면서 또 모르던 종목도 같이 공부를 하고, 뭐 신규 상장도 마찬가지, 새로운 이슈가 나온 것도 모든 뉴스를 제가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일단은 저는 라이브 이제 채팅창이 계속 열려 있으니까 채팅창에서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를 또 실시간으로 보고, 그러면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는구나 라는 점도 좋고, 그 다음에 제 방송은 또 개인 방송이다 보니까 저랑 결이 맞는 분들이 모여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한 1000명 정도 계시니까 집단지성이죠. 저랑 좀 생각하는 게 공통적인 사람들이 1000명이 공통적인 걸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그걸 피하던지 그걸 선택하던지 이런 식으로 좀 결정하는데도, 의사결정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오히려 저는 제 투자를 위해서 방송을 더 열심히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이게 하루에 7시간, 8시간 이거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 유튜버 분들의 기준에서는 뭔가 대본을 만들고 촬영을 하고 이게 좀 짜여진 구성을 많이 고려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방송 플랫폼을 많이 이제 보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출발이 BJ라고 하는, 말 그대로 그냥 게임 방송을 하든 소통 방송을 하든 BJ를 애초에 모티브로 출발하다 보니까 되든 안 되든 킵니다. 바빠서 이제 제가 막 장을 제대로 못 봤더라도 키고는 저 오늘 바빠서 못 봤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시청자분들이 역으로 그래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 이제 서로의 경험치를 계속 나누는 거죠. 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이제 시장에 1000명의 알바생들을 뿌려놨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보를 물어오면은 그렇구나. 저는 거기서 취하면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쉬어갈 땐 또 방송을 하면서 쉬는 거고 부담이 좀 덜하신 거고. 라이브니까 오히려 라이브라서 더 가벼워요. 가볍게 좀 소통도 잘 하고 쉽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영 투자가 안 풀린다 그러면은 뭐 다른 얘기도 좀 하고요. 야, 그렇구나.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그 컨텐츠의 방향을 처음부터 그렇게 뭐 의도한 것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면도 있는데 아무튼 지속 가능한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라이브라는 특징도 좋지만 제가 배운다라는 게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잘 써먹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더 10만에서 20만, 30만, 100만까지 더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목표는 240만이시던가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뭐 미국 부채 협상 이것도 타결된 것 같고 중요 이슈들이 이제 많이 좀 이제 사라진 건가요? 일단은 부채 환대 협상 같은 경우에는 타결이 됐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한 고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요? 오늘 밤에 있을 이제 추가 표결이죠. 지금은 이제 공화당 대표인 메카시와 그다음에 민주당 대표인 바이든 이 서로 이제 일종의 합의의 원칙을 정한 것이고요. 이 원칙에 공화당원과 그다음 민주당원들,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이제 표결을 통해 가지고 투표를 해야 돼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밤사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는 공화당 쪽에서
좀 더 많은 예산 감축을 요구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될 거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의회 표결에서 몇 표를 획득할 수 있느냐기 때문에 까봐야 한다라는 네. 것이기 때문에 어제 실제로 미국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오늘이 촬영일이 5월 31일이기 때문에 네. 5월 30일 밤장 기준 보시면은 나스닥이 장 초반에는 출발 맞아요. 이제 좋았어요. 상승 출발했다가 보합까지 밀렸어요. 맞아요. 네, 제로까지 밀렸다가 마지막 0.3% 정도 반등을 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추세를 봤을 때는 확실히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한국장 같은 경우도 촬영 시간 지금 기준에서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맞아요. 보고 있는데 마이너스예요. 일단은 일단 심심한 사과를 드리면은 제가 밖에서 촬영하는 날마다 시장이 하락한다라는 실수가 있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어떻게 보면 일정을 좀 많이 줄여 놨었어요. 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일정이 없는 동안 잘 올라가다가 오늘 조금 하락을 하더라. 근데 일단 저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제가 들고 있는 반도체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 올랐잖아요.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아, 그랬어요.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왔을 때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사라고.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자 기준으로 11만 원 중반대 정도에서 힘이 많이 빠졌다. 그리고는 단기로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을 하고 매도를 좀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제 미국장에서도 엔비디아가 더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AI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엔비디아만 좋은 모습을 보였더라. 그리고는 마이크론도 좀 하락을 했더라. 이런 점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급등에 대해서는 부담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제가 나스닥 기준에서 주봉, 월봉을 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실적이 생각보다 좋네. SBB가 좋네. 그러고는 시장에서 뭔가 투심이 좋네. 계속 올라왔거든요. SBB? 네, SBB 사태가 터지고 난 뒤부터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주봉을 보시더라도 월봉을 보시더라도 월봉 기준으로는 1월부터 올랐어요. 2월에 살짝 조정을 받긴 했지만 2월도 거의 이제 도지라고 부르죠. 십자가를 그렸고요. 그리고는 3월, 4월, 5월 다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스닥 기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나스닥이 5개월 연속으로 크게 오른 때가 언제 있냐 그러면은 코로나 터지고 3월부터 8월까지 그렇게 올랐어요. 그러고 난 3개월, 4개월 쉬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고는 그때 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애플이 스플릿을 했다. 테슬라가 스플릿을 했다. 말 그대로 주식이 너무 비싸지니까 주식을 분할한다라는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에서 나스닥에 큰 손이 등장했다. 옵션 시장에 큰 일이 있었다라는 과거 뉴스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도 보시면 AI, 엔비디아가 AI라는 것을 확 보여줬고요. 또 연초부터 GPT라는 게 보여지면서 시장에서 예상 외의 수급에 조금 수급이 꼬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죠. 네. 지금 연초 대비로 25%에서 30% 가까이 올라가고 거의 있는데 AI가 끌어올린 거 아닌가요?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S&P 500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S&P는 일단 4,200에 막혀 있어요. 어제도 종가가 4,205였고요. 그러니까 부채한도 협상이 오늘 밤에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이슈는 뭔가를 또 보겠죠. 그러면 이번 주에 지금 보시면 제조 PMI 남아있고요. ISM 제조 PMI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금요일 기준에서 미국의 5월 고용 데이터 요거 나옵니다. 그러고 난 뒤엔 6월 14일 날 FOMC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또 6월에는 FOMC에서는 3, 6, 9, 12에 점도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점도표를 봤을 때 금리를 도대체 언제 내릴 거냐라는 눈치를 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6월에는 조금 쉴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 왜냐면은 엔비디아가 AI 발표하면서 우리가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올 겁니다가 이미 선반영으로 30% 40% 확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썼고 또 한 가지 또 시그널이 되는 거는 신고가를 쓰는 과정에서 2021년도에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과연 1조 달러를 기록할 것인가 1 트릴리언 달러를 기록할 것인가에서 기록을 못했어요. 그러고는 빠졌습니다. 아쉽게. 그리고는 어제 1조를 찍고 빠졌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1조를 딱 찍고는 지금 9,800억인가 됐더라고요. 살짝 밀려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또 상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테슬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페이스북도 1조 달러를 찍고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게 구글이나 애플 보시면은 1조 달러를 찍고도 더 올라갔어요. 근데 걔네들은 선반영 없이 꾸준히 올라가다가 1조를 찍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엔비디아도 그렇고 아니면은 테슬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메타는 좀 노내지만 조금은 시장의 주도주가 된 성격에서 1조 달러를 찍는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다. 미국에서 이걸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엔비디아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념 축포를 터뜨렸죠. 1조 한번 찍어봤습니다. 근데 아직은 비싸네요. 그러면은 공매도도 쌓일 수가 있고요. 일종의 매물벽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짧게는 6월, 길게는 6, 7월 정도는 좀 쉬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는 전통적으로는 여름에 시장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당연히 통과될 걸 알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AI 이슈가 나오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펌핑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부채 한도 협상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미국이 한 4개월 정도 동안 채권 발행을 못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이걸 갑자기 채권 발행이 오케이가 되면서 미국이 채권을 찍어내기 시작할 거다. 그동안 못 찍어냈던 거를. 그러면은 4달 동안 나눠서 받을 월급을 한 달에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말하면은 회사 입장, 우리 입장에서는 4달 동안 줬어야 되는 돈을 한 달에 다 주는 거예요. 시장 입장에서는 4달 동안 미국 정부가 빨아들여갔을 그 채권에 대한 수요 돈을 한 번에 다 땡겨가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있던 돈이 한꺼번에 미국 정부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말하면은 주식이 너무 많이 비싼데 주식을 팔고 좀 갈 수도 있겠구나. 네. 주식이 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주식을 좀 빼고, 그러고는 당연히 수익을 주는 5%짜리 미국 국채가 잔뜩 나오네. 이거를 나는 잠깐 들어가겠다. 그리고는 이제 금리가 상단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금리도 거의 이제 금리도 고점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채권 금리도 떨어질 거고,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가격도 올라갈 건데 여기서 물량이 싸게 엄청 많이 나오네. 네. 사야지 하면서 돈이 확 몰려가면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채권발 증시 조절이 조금 있을 수 있다. 다만 이거는 조정일 것이다. 빠져도 한 5에서 10% 정도, 많이 빠져도 10% 이상 빠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여전히 심리는 좋아요. 그리고는 SBB 때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막아준다라는 게 확실히 이제 우리한테는 각인이 됐습니다. 약간 이 막아준다라는 부분에서 뭐 추가적인 개박살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네. 무조건 저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나스닥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제도 보고서가 나온 게 경기 침체가 두려운가, 이 폭락이 두려운가, 그러면은 대안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하고 봤거든요. 그 대안으로 제시한 종목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입니다. 말 그대로 네, 빅테크는 나스닥은 더 좋을 거다, 더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 자체도 빅테크가 비싸다고 얘기하면서도 빅테크를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AI 기대감이 살아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안 터뜨릴 거예요. 막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뒤를 봅시다. 1년 뒤를 보시면은 분명히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1년 뒤는 지금보다 비쌀 종목들, 가격이 오를 종목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큰 이벤트들이 끝나가냐 그러면은 여전히 이벤트는 뭔가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 아침도 뭐 아시겠지만 갑자기 경보가 사이렌이 울리고 이것 때문에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근데 오늘 코스피는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이제 또 차익 실현으로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오늘 아침부터 개파락을 했다 그러면은 어이구 저 북한 놈들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거는 별 이슈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익 실현에 좀 밀리고 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후 해석으로 이제 이야기를 갖다 붙일 거예요. 왜 떨어졌냐, 왜 올라가냐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는 거고 그게 뉴스로 나오는 건데, 투자자라면 그 전에 좀 더 장기 관점에서 지금 내가 보유했을 때 보유 가치가 있냐 없냐를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보유 가치 있는 종목이 여전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조정이 좀 오면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온다 할지라도 막 전저점까지 가는 그걸 더 밑으로 대한 이런 건 아니고 일시적인 조정이고 뭐 5%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는 사실 뭐 되게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 조정이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그 정도일 것이고, 그러면은 1년 후를 본다는 거는 저희 이게 주식의 사이클이 있는데 뭐 대세 상승 사이클로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한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저희 1분기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했던 게, 일단은 마이크론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이크론 CEO가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는 2025년까지 다시 한번 메모리에 붐이 온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 이유는 AI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우리는 지금 시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감산을 한다. 여기는 바닥이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 HBM이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이슈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떴지만 제일 잘한다면서요.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AI로 돈을 버냐, 그리고는 이게 얼마나 지금 빅테크들한테 관심을 받냐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물음표였는데, 이 부분을 엔비디아가 오히려 방점을 딱 찍어줬습니다. 우리 너네 예상보다 다음 분기 당장 다음 3개월 뒤에 40% 더 성장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시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내년 내후년이 아니구나. 당장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TSMC도 $100 위로 올라갔고요. 마이크론도 급등을 했고 하이닉스도 급등을 했고 그 무거운 삼성전자도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7만 전자를 찍은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에서 다시 마이크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5년까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적어도 2년 정도는 투자가 더 발생을 한다. 기존에 있던 DDR4를 DDR5로 교체하는 수요도 나오는 거고 AI 관련된 신규 투자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PC 교체 수요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AI 관련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에 맞는 많은 새로운 PC 환경, 새로운 서버 환경이 구축이 돼야 될 겁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정말 희망의 를 돌려보자 그러면은 반도체 중심의 한국에서는 우리는 또 다른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기대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슈퍼사이클을 한번 맛봤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더 강한 투심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막말로 2025년도에 목표 주가를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내년은 2024년이니까 2025년까지를 미리 선반영 땡겨서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저는 하이닉스 기준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PBR 1.3배까지는 우리가 볼만하다.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봐도 13만 원이다. 지금 11만 원이에요. 여전히 2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은 15만 원까지는 차트를 그릴만 해요. 약간 버블을 땡긴다 그러면은 15만 원이면 4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 11만 원 기준에서 4만 원이면은 그게 도대체 얼마일까요? 3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보유한다 그래서 30%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사도 늦지 않다는 거죠. 다만 단기 차트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1년 보시고 2년 보시고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 조금 조정이 있더라도. 그리고는 내가 바닥부터 들고 있다가 불안하신 분들은 지금 매도를 하시되 나는 분명히 다시 살 거야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이걸 1년 뒤를 본다 그러면은 저도 어제 매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매수했던 거 20% 남겨놨습니다. 혹시나 더 갈까봐. 그리고는 제가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계속 분할 매도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어디까지 갈지는, 어디까지 선반영할지는 모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더 간다 그러면은 혹시나 지금 선반영이 더 된다 그러면은 더 산다라는 것도 욕심은 아니죠. 왜냐면 적정 가격 혹은 이번 사이클의 맥스 가격을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으로 잡아놓은 상황에서 내가 그 밑에서는 계속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접근하시면은 이거는 전략의 차이다.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엔비디아에서도 마이크론에서도 삼성전자에서도 혹은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동일한 뷰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부분에서는 코스피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1년 뒤, 2년 뒤 이번 고점에 대해서 삼성전자 측면에서, 하이닉스 측면에서, 혹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측면에서, 그리고는 코스피 지수단에서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7만 원 뚫었잖아요. 네. 한 8만 원까지는 무난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네. 같더라고요. 네. 한 10% 정도. 그러니까 요번에 어떻게 보면은 2024년 5년 상승 사이클까지 저도 8만 원까지는 쉬울 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나중에 이제 차트를 다들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8만 원의 선을 쫙 그어 보시면은 8만 원에서 8만 2천 원, 그럼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횡보 구간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거래량과 특히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맘카페 분들의 그리고는 우리 동호회 분들의 매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죠, 운이 좋게 혹은 좀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6만 원대 5만 원대 더 사셨다 그러면은 지금 뭔가 좀 수익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적어도 제가 아는 주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인에서 몰빵을 하셨어요. 약간 억 단위를 한 번에 때려 박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티가 안 나고요. 평단이 거기에요. 근데 많은 전문가가 나와서 8만 원이면은 충분히 거기까지밖에 못 갈 것 같고 또 떨어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전은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매물대, 매물벽이라고 부르는 거고, 실적을 보더라도 우리 지난 2021년 초 같은 경우에도 제가 8만 원 넘어가고 난 뒤부터는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영상을 올리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이게 삼성전자의 가장 베이스는 결국 배당입니다. 특별 배당이 얼마나 나올 거냐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올해 특별 배당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기조를 보시면은 24, 5, 6년도에 번 돈을 가지고 26년도 말에 특별 배당을 줄 겁니다. 그리고는 그 특별 배당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큰 사이클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내년도 내후년도에 돈을 얼마나 버냐에 따라 가지고 2026년도 목표 주가는 다시 설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추세를 보면서 소위 말해서 이번 랠리에서 7만 원 후반대 8만 원 중반대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고는, 그리고는 2026년까지의 시황을 보고는 그때 연말에 특별 배당 때 좀 더 뭐 강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장기 전략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번에는 좀 현실적인 라인은 8만 원대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제가 삼성전자 8만 원이 하이닉스 기준에서는 한 13만 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라인이고, 그럼 제가 하이닉스도 15만 원이라고 말씀을, 그 정도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그죠, 아슬아슬해도 9만 원까지 열려는 있습니다. 보이긴 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이닉스가 단기 급등을 하면서도 9만 원 초반대에서 11만 원까지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제 그때는 좀 더 날카롭게 보시고 지금은 뭐 물려 있는 분들 혹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너프하게 8만 원, 7만 원 후반대까지는 안 팔아라는 전략으로 가시고 그러고 난 뒤에 거기 도달할 때쯤에 수급, 시황, 분위기를 보고는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미국 증시를 좀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 일시적 조정 후에 네. 나스닥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S&P 500을 좀 중심으로 봐야 돼요? 성장주냐 약간 뭐 가치주 섞여 있는 거냐? 저는 연초부터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깊이일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런 전략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스닥 롱, S&P 500 숏. 그러니까 이건 롱숏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지금 S&P 500 기준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4,000, 4,100에서 숏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포인트는 4,200이지만 그리고는 저는 지수 플레이에서는 나스닥은 계속 롱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그 높은 자리에서도 롱으로 조금 차익을 보고 수익을 보고 이렇게 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어제 제가 보고서 나오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침체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야 되는 종목을 얘기할 때 구글, 마소, 애플을 얘기합니다. 물론 S&P 500에도 들어있죠. 다만 S&P 500에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고 나스닥에는 그 친구들과 같이 연계돼서 엔비디아가 됐든 아니면 AI를 하고 있는 아마존, 메타, 테슬라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S&P 500은 500개 종목을 말 그대로 이제 시가총액 비중으로 해가지고 지수를 산출하는 건데 연초부터 나스닥이 그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빅테크들이 그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월마트,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이런 기업들은 계속 떨어졌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필수 소비재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경기 침체가 정말로 큰 타격을 주는 혹은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곳은 필수 소비재들이고요. 혹은 임의 소비재라고 부르는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여행 상품이라고 부르는 근데 그런 애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비중이 높게 들어있는 거는 S&P 500, SPY라고 하는 그 친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온전히 수혜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QQQ를 좀 더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빅테크 중에서도 돈을 정말 잘 버는 그런 AI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몇몇 기업들을 특정하셔서 좀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아까 다음 주도주로는 AI, 반도체 뭐 이런 섹터를 보시는 건가요? 이게 일단은 저희가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도 그렇고 제가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주도주라고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먼저 자동차를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기 침체에 가장 취약한 자산입니다. 비싸기 때문에. 부동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이제 아주 비싼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도 우리는 내구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가전제품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는 교체 수요가 확 줄어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는 과정 점점 더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자동차 수요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떨어집니다. 근데 부동산이 더 떨어집니다는 자동차도 안 팔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도 안 팔립니다. 마찬가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동일한 결로 보시면은 분명히 앞으로 전기차가 좋을 거고 자율주행이 좋을 거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투자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는 핵심적으로 소비가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AI 볼게요. GPT 월 20달러면 됩니다. 저도 쓰고 있고요. 제 주변 지인분들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뭐 편집 프로그램에 AI가 나온다고 합시다. 유튜브 편집자 그 많은 분들이 월 3만 원, 30달러 요 정도라고 하면은 모두 다 결제를 하겠죠. 우리가 구독 경제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소액이에요. 근데 그 소액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율을 준다 그러면은 모두가 투자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AI 혁명이고 이 부분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애석하게도 미국에 있는 AI 기업들이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우리 GPT를 발견한 이 이후에 새로운 뭔가 우리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이런 투자자분들은 지금 가장 좀 집중해서 보는 거는 그래서 정말로 돈을 버는 AI 모델은 무엇이 될 것이며 이걸 서비스하는 플랫폼은 누가 될 것이냐. 여기가 또 다른 애플의 상승, 또 다른 뭐 엔비디아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나스닥은 롱이고 그 다음에 S&P 500은 보합, 횡보. 그리고 혹시나 위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블랙스완이라고 부르는 정말로 이거 왜 터지지? 하는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나스닥도 같이 밀리겠죠. 근데 그러면은 나스닥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오히려 더 박살나는 쪽은 아무래도 S&P 500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기준에서는 올해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S&P 500은 횡보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기술주, 특히 가는 놈만 가는 장이 올해는 펼쳐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